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계사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요, 제가 회계혁명과 제도전략이라는 책, 투명경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중에서 12페이지에 있는 매출 성장의 꿈을 이루려면 법인으로 창업하라, 이런 게 주제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력서 수없이 많이 내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를 80년대하고는 딴판입니다. 80년대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력서 내면 웬만큼 직장을 갖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본주의 같이 해서 창업이 이렇게 활발하고 또 기업 간 거래가 이렇게 자유로우냐, 이런 말이 있고, 반면에 한국은 자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웬 규제가 많아가지고 사회주의 같이 부를 천시하고 기업을 박대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 이후로 젊은 애들이 100% 안정고용에達할 정도로 대단히 경제가 잘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본을 투자 유치하고 이자를 올리면서 많은 투자가 주달이 돼가지고 미국 현지에는 공장이나 이런 그 사업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3억이나 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4~5%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천 명밖에 안 되는 인구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3% 성장도 못 이룬다고 지금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되게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 후 1~20%만 남고 5년 내에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내수가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아직 국내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 또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취업을 하면서도 창업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창업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에서도 실제 그냥 그 경영학이나 다른 기계학 이런 데서도 그냥 그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계학이나 전자학이나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의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창업하면은 매출과 매입이 일어나니까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에 중앙대 같은 데서는 회계를 전 학생의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언어의 하나죠. 그래서 이 언어의 하나인 회계를 영어만큼의 동등한 대우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이 안 됐을 때 창업을 하면은 깡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꾀도 있어야 되고 또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때가 오는 것이고 또 궁주통이라고 스스로 열심히 어떤 걸 생각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다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개인은 그냥 사업자 등록만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개인 혼자가 무한 책임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직원에 불과할 뿐이고 또 채무 조달도 개인 사업자들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사 3명, 감사 1명 이런 요건도 있지만 소규모 자본일 경우는 그냥 이사 1명만으로도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게 간이 법인 제도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제도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같이 자본금 5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으로도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입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더라도 개인처럼 무제한 도망 댕기거나 아니면 개인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갚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법인 자체의 차원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또한 법인은 이 소득도 개인의 경우는 그 6% 하나의 이익에 대해서 그 개인 사업자 한 명의 이익으로 봐가지고 6%부터 49%까지 단일세율로 그대로 하나로 적용되는 거에 반면 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나 창업자 아니면 그 같이 기여한 사람들의 그 급여를 그 법인 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다시 또 6%부터 근로소득세로 다당해 주셔서 올라오고 그 차액인 나머지에 대해서 2억까지는 10%의 법인세를 2억 초과에 대해서 20%의 법인세, 거기에 지방세가 10%씩 더 붙지만 이렇게 해서 세율이 두 가지로 내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이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붙는 것과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눠진 소득에 대해서 또 다당계 누진세를 걷는 것은 세금 자체의 차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합법적인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제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사업을 넘길 때 개인 사업자는 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포괄 양수해야 되는 폐업의 문제가 생기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지분 100% 지분 내지 51% 이상의 경영권 지분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자기는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물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서 주주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기업이 되고 극단적으로 재벌이 되고 싶으면, 또 재벌이 시기가 되고 재벌을 미워하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어서 재벌 직전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개인의 행복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족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꿈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가족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국가가 바로 이러한 창업가 정신이 많을 때 발전하는 것이고, 창업가 정신이 약할 때 국가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법인 시작을 할 때는 개인과 법인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 설립에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또 법인이 무한 책임이라서 어쨌든 어려울 때는 좀 잠시 단절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 형태의 창업을 권합니다. 고맙습니다.